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미국의 CNN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취재력과 공신력을 인정받는 언론이죠. 영국 공영방송 BBC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계약 상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BBC 스포츠 부서에서도 워낙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의 거취에 대해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토트넘의 살아있는 전설, 향후 아시아 선수로 최초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 입성이 예약된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취재해서 알린 것인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외신 매체에서 보도해왔던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와중에 현재 상황을 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짚은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 없이 결별할 것이다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BBC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새로운 계약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그리고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손흥민 선수와의 결별을 감수하려는 이유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 애슬레틱이나 텔레그래프 같은 공신력 높은 매체나 토트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팬 미디어 매체, 그 외 인터넷,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 매체 등에서 손흥민 선수를 두고 다양한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그 많은 보도 중에서 겹쳐지는 내용이 있고 또 그 많은 보도와 결을 같이 하는 흐름이 BBC의 보도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BBC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28일 프리미어리그 올해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보도한 기사는 살라, 더브라이너, 크리스 우드 이 선수들의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1월에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 협의를 진행할 선수, 그럴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언급하며 이번 1월에 보스만 룰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의 상황을 하나씩 짚게 되는데요. 현재 헤드라인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기사 본문 안에 사진과 더불어 크게 소개된 선수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먼저 이 기사 내용 전체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들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1월 첫째 주는 영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내리고 크리스마스 기간 사용하고 정리했던 빈병을 병은행에 가져가고 또 원치 않았던 선물을 반납하거나 교환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기이기도 하다, 새 출발을 위한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축구팀들 역시 구인 목록, 이적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겨울 이적 시장의 움직임도 있지만 여름 이적 시장을 위한 사전 움직임, 사전 계약도 가능한 시기가 된 것인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계약일지에 대한 고민이 진행된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의 몇몇 유명 인사들, 스타 선수들, 정말 검증된 우수한 선수들의 상황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이 보스만 룰이라는 게 유럽 축구계에서 이 유럽 연합의 노동법에 의거해서 프로 축구 선수들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되면 자유롭게 다른 팀과 본인의 안정된 거취와 진로와 미래를 위해 협상할 수 있고 사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BBC가 이야기한 대로 올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은 to foreign clubs, 해외 클럽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 여름에 큰 이적을 할 수 있는 몇몇 슈퍼스타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슈퍼스타 안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되고 이 보스만 룰은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로컬 룰에 의거해 프리미어리그 내의 팀들끼리는 6개월 전이라고 해도 사전 계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의 자유계약 이적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만 사전 계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2025년 6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2025년 5월 30일에는 예를 들어서 맨유, 맨시티, 뉴캐슬 등과 토트넘 소속이어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유롭게 협의를 가질 수가 있겠죠. 현 시점 1월에는 그러니까 해외 리그 팀으로 간다면 사전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공식적인 대외적인 협상과 모든 움직임들이 가능하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적 시장이라는 게 이런 사전 움직임들을 공식적으로는 불법 접촉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것들은 이면에서 또 모든 사람들의 의사소통, 관계자들끼리의 이야기, 논의, 그런 구두 논의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용인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그것은 이제 그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불허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에이전시 대리인들까지 어느 정도 논의를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이 되면 해외팀과는 바로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과도 내가 반년 뒤 계약이 끝났을 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를 이제 데려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하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둔 선수들이, 핵심 선수들이 가장 많은 팀은 리버풀이에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아르네 슬롯 감독과 함께 그야말로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특히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 손흥민 선수와 동갑인 가운데 논란이 나오지 않을 정도, 고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데일리 미러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졌고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장인 수비수 버질 판다이크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나이로 인해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살라, 판다이크에게 모두 3년 계약을 제시할 것이다, 그 보도가 나오면서 팬들이 조금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BBC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고 있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와 더불어 이 3명의 선수의 미래는 아직 올 시즌이 끝난 이후 계약이 끝나는 상황 속에서 불투명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버풀은 현재 나이 또래의 공격수, 즉 살라처럼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에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수준의 연봉을 계속 지불하는 것, 특히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올 시즌 폼이 아무리 좋아도 또 다음 시즌에도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출하고 있는 연봉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럽 축구연맹의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뿐만 아니라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체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재정 건정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을 도입한 이후 프리미어리그 팀들 역시 선수단 인건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계약을 특히 고령의 선수, 매각을 통해 이적료 회수가 쉽지 않은 선수에게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라 선수에 대해서 최근 영국 내 일간지들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3년 계약에 제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보도를 했지만 실제 이 BBC의 보도가 맞다는 것이 리버풀이 웨스트햄을 대파하고 또 살라가 맹활약을 펼친 그 경기 이후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다른 언론들의 보도보다 확실히 BBC의 공신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게 살라가 직접 이 재계약 유력설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멀리 있다, far away, 아직 합의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최근 살라 선수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 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보통 선수들의 계약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데 살라 선수는 뭐 제한이 없다, 굉장히 뭐 답답하다, 실망스럽다, 나는 남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재계약 협의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을 공개하고 있고, 말씀드린 데일리 미러를 포함한 몇몇 유럽 언론, 영국 언론들이 3년 계약설에 대해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한 것이죠. BBC 같은 경우 물론 지금 살라와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결렬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알렉산더 아놀드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과 더불어 이 3명의 선수 중에서 리버풀에 잔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는 반다이크다. 오히려 반다이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지금 수비 라인의 다른 선수들은 부상도 있기도 하지만 경기의 안정성, 특히 대체 자원을 영입하는 과정에서의 난이도를 봤을 때 물론 BBC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살라의 연봉이 비싸지만 정말 살라가 떠났을 때 이 정도 선수를 대체하려면 이적료가 얼마나 들 것이며 그 선수에게 얼마의 연봉을 줘야 할 것이며 특히 리버풀 팬들이 절대적으로 우상으로 삼고 있는 선수가 떠나는 상황에 대한 그 정서적인 타격까지 고려한다면 그 연봉 정말 아까운 거 맞냐? 그 연봉 무리되는 수준인 거 맞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문 제기 자체가 아직까지도 리버풀이 살라에게 장기 계약을 제시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더 아놀드에 대해서는 전술적인 장단점이 아무래도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이 정도로 팀을 잘 운영한다면 다른 선수를 영입하거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효용 있게 선수를 활용해서 그 전술적인 공백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연봉 조건 측면에서 알렉산더 아놀드를 잔류시키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의 제한을 넘어설 정말 출혈 경쟁까지 할 생각이 아직은 확실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다이크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남길 가치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과 더불어서 케빈 더브라이너에 대해서도 본인이 남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뭐 굉장히 구단을 압박하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부상 이슈도 있었고
또 1991년생으로 살라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이 더 많기도 하잖아요. 물론 본인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영국에 남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우디의 제한이 있지만 그 금전적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도 매력을 얘기했지만 사우디가 아닌 가족의 생활을 위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갈 거라는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는 더브라이너의 상황도 소개를 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최근의 성적 부진으로 인해 재계약을 맺었음에도 입지 논란이 있었으나 B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계속 맨시티 감독직을 맡기로 이미 내부적인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다음 시즌도 과르디올라 체제가 이어질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빈 더브라이너에게는 맨시티에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꽤나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마지막이다 라고까지 쐐기를 박은 건 아니지만 현재의 흐름 BBC가 취재한 정통한 정보에 따르면 데브라이너는 살라보다 올 시즌이 끝나면 맨시티 내지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비슷한 연령대의 프리미어리그 3대장, 3대 아이콘이 바로 손흥민 선수잖아요. 헤드라인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실제 기사에는 살라, 더브라이너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See you later, son. 이건 사실 손흥민 선수와 결별 인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기에서 함께 이제 이 단락에 언급된 선수는 에버튼의 잉글랜드 대표 출신 공격수 도미닉 칼버트 루인인데요. 토트넘과 에버튼에서 오랜 기간 팀의 최고 공격수, 최다 득점 공격수로 활약해왔던 선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의 경우처럼 떠나느냐 남느냐로 봤을 때 떠나는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 선수들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토트넘의 캡틴, 스퍼스 캡틴 손흥민 선수는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무려 125득점으로 역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18위에 올라있는 선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프리미어리그의 리빙 레전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올 시즌 리그에서 5골을 넣는데 그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새로운 도전과 명예를 위해 나아갈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뉴 챌린지 앤 아너스. 이 부분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기보다는 본인 역시 떠나려는 의지를 가진 가장 큰 동기예요. 토트넘에서 앞으로 더 남으면서 도전하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영광을 가져가기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떠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BBC도 그냥 뇌피셜이 아닌 지금 현재 축구계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소개한 겁니다. 비록 이 올드오가 붙어 있어요. 토트넘이 expected to trigger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year 옵션, 1년 연장 계약 옵션입니다. 그들은 한국인 공격수의 현재 계약을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서 더 늘릴 그럴 것으로 보이지만 손흥민의 생각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나아갈 때라는 것.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No sign of new contract talks. 현재 on the table, 협상 테이블 위에는 전혀 no sign, 그냥 없다는 거예요. 징후가 없다. 새로운 계약에 대한 대화의 징후는 아예 없다. 얘기가 안 됐다, 어그러졌다, 부정적이다, 뭐 그게 아니라 테이블 자체가 차려지지 않고 있다. 면밀하게 우리가 많은 소문들 속에서 알아보니까 이 양측 모두 새 계약을 위해 어떤 대화를 앞으로 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있었으면 이제 영국 시간으로도 며칠이 올해가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연장 옵션 존재 발동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단 1월이 넘어갔을 때 안 된 시점이라면 이 되는 과정에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답변, 회신, 다른 반응을 보이게 돼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당장 며칠 뒤에는 해외팀과 그냥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만 발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옵션이 있는 상황 속에 아직 다른 대화의 협의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inevitable 1-year extension은 불가피한 1년 연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둘이 장기 동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미 서로가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이적료 없이 내보내고 싶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 옵션을 발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이 발동되더라도 still leave, 여전히 남겨두게 된다. Plenty of questions about his future.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니까 그럼 손흥민 선수가 1년 더 뛰겠구나 라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미래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될 것이다. 즉 이적의 가능성, 이적료 발생 이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빠르면 1월, 늦으면 여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 노팅엄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33살의 뉴질랜드 공격수 크리스 우드가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의 유럽 대항전 진출의 꿈을 만들어가면서 10골을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선수는 계약이 끝나는데 분명히 새로운 연장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맨유에서 최근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아마드 디알로도 불투명한 계약 상황에 마주했지만 지금 1년 연장 옵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와 딱 비교된 얘기잖아요. United have a 1-year option to extend. 이 1년 연장 옵션 발동할 수 있지만 He will surely be handed. 그는 확실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올드 스태포드에 남기 위한. 즉 아마드는 계약상 조건은 손흥민 선수와 같지만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확인했다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그 외에 잦은 부상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32세의 뉴캐슬 공격수 칼럼 윌슨은 안정적이고 검증된 공격수이지만 이 부상 문제로 인해 거치가 불투명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 맨유의 맥과이어, 린델로프, 사우스햄튼의 카일 워커 피터스, 뉴캐슬 미드필더 타이릭 미첼, 크리스탈 팰리스 풀백인 타이릭 미첼, 뉴캐슬 미드필더 션 롱스태프, 그 외에 이제 해외 리그 선수들 중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계약이 끝날 예정인 알퐁소 데이비스나 미드필더인 요슈아 키미히, 윙어인 르로이 사네 등이 계약이 만료돼서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연결이 되고 있고, 레버쿠젠 수비수 요나탄 타, 특히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 공격수 조너선 데이비드가 24살의 젊은 선수인데 릴과 계약이 아직 합의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지 않게 되면서 올 여름 계약이 끝나고 에인절 고메스, 맨유 유스 출신의 팀 동료와 함께 잉글랜드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은 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더 길게 잡으려 하지 않는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왜 토트넘을 떠나려고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조너선 데이비드의 조건 모두 연봉과 연결이 있다, 상관이 있다, 지출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토트넘이 최전방 공격수 자원으로 고려하고 있는 조너선 데이비드가 릴에서 받고 있는 연봉은 195만 유로, 한국 돈으로 30억 가량입니다. 저렴한 연봉이에요. 이 연봉 금액은 물론 FA 상태가 돼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인 끝에 프리미어리그 도전을 하는 데이비드는 더 높은 연봉을 요구할 것이지만 여기서 연봉 2배를 올려줘도 60억에 불과합니다. 3배를 올려줘도 9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024년 머니리그에서 집계한 매출액과 각종 수익 구조를 봤을 때 전 세계 축구팀들 중에서 8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재정을 자랑하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희귀할 정도의 흑자를 연달아 보여주고 있는 대단한 경영 수완을 보이고 있는 구단이죠. 프리미어리그 팀으로만 집계를 하면 맨시티가 1위, 맨유가 2위, 리버풀이 3위, 그리고 다음이 토트넘이에요. 맨시티, 맨유, 리버풀은 더 많은 스타 선수와 수많은 우승컵, 최근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왔던 팀인데 그 다음이 토트넘이다. 심지어 첼시, 아스널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얘기는 토트넘이 이들 팀들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인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을 덜 써서 많이 남긴 거예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연봉 순위, 선수 연봉 순위를 보면 상위 25위 안에 토트넘 선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팀들이 훨씬 더 선수를 많이 비싸게 돈을 주면서 데려와서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토트넘의 최고 연봉 선수는 손흥민 선수인데 주급 19만 파운드. 물론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구단 머천다이징 수익과 각종 스폰서십 수익의 일부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대략 한 25만 파운드 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경우도 최상위급의 선수들은 다른 보너스 조항이 있다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는 연봉은 분명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는 없죠. 프리미어리그 기본급 순위로는 공동 28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액수가 크지도 않음에도 토트넘의 최고 연봉 선수이며 잔여 계약은 1년이다. 그럼 이 계약을 연장할 때 토트넘이 제시할 것은 최대치가 나이가 들어가고 기록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라면 동결이고, 내지는 나이가 조금 들었고 앞으로 하락이 떨어질 수 있으니 연봉을 삭감해서 장기 계약을 하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토트넘이 계속해서 어린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또 나름 이적료를 쓰면서 데려온 선수들의 연봉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나름 좋은 선수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높지 않아요. 제임스 매디슨을 데려오는데 가장 큰 돈을 썼지만 연봉은 주급 17만 파운드, 163억 원이고,
임대로 데려와서 고액 연봉이기 때문에 이 임대를 완전 영입으로 바꾸는 데 주저하고 있는 베르너가 16만 5천 파운드, 로메로와 같은 연봉 158억 원입니다. 지금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쿨루셉스키의 주급은 11만 파운드로 연봉으로 보면 105억 원이에요. 연봉 100억이 넘는 선수가 5명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 베르너는 임대 계약이 끝나면 돌아가겠죠. 그리고 로메로는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요.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연봉이 500만 파운드, 92억 원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연봉이 낮습니다. 꽤 많은 이적료를 지출한 히샬리송과 솔랑키, 1000억이 넘는 이적료를 썼기 때문에 선수가 어느 정도 연봉을 양보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연봉을 다른 팀들도 제시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선수인 거예요. 주급 9만 파운드, 손흥민 선수보다 연봉이 절반보다도 더 떨어지는 선수들입니다. 86억 원. 그리고 포로 드라고신이 81억, 벤탄쿠르, 그레이, 우도기, 포스터, 비카리오가 72억 원. 즉 최근 영입한 선수들의 연봉은 모두 1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거죠. 존슨 사르 67억, 비수마는 52억. 레길론을 지금 빨리 정리하고 싶은 것도 활용을 못하는데 50억의 연봉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반더벤이 영국 선수라는 이유로 인해 연봉이 높은 스펜스와 같은 48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오도베르의 연봉은 25억이고 베리발의 연봉은 14억밖에 안 됩니다. K리그 팀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커리어의 선수를 데려오는데 이 정도 연봉을 쓸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선수 인건비, 선수 투자에 정말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젊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퍼포먼스가 더 좋고 기록이 좋고 장기적인 매각 가능성까지 있는 선수들에게 이 정도 연봉을 주고 있다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것보다 새로운 계약을 한다면 낮은 연봉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타임즈의 보도 그리고 더 스탠다드, 영국 런던 지역신문의 댄 킬패트릭 기자의 보도에 확인되듯이 토트넘이 오히려 새로운 계약을 제시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합의하지 않아서 1년 연장 옵션 발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개인 조건에 욕심을 부려서 뭐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봉 삭감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살라의 케이스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리버풀도 만약 살라가 지금보다 연봉을 적게 받는다고 했으면 바로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최소한 지금의 연봉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부담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리버풀이 그럴진데 더 짠돌이이고 더 선수 인건비 지출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레비 회장과 토트넘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태에서 1년 옵션을 발동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남은 1년을 즐겁게 행복하게 뛸 가능성이 만무하기 때문에 이 1년 옵션을 발동한다는 것은 내년 여름 이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지는 극단적인 상황, 최근에 또 팀 상황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아예 1월에 과거 에릭센의 경우처럼 깜짝 이적, 전격 이적이 추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려면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 떨어지고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역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울버햄튼과의 무승부는 당장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기에는 애매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1월 4일 새해 첫 경기인 뉴캐슬전, 1월 16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리그에서 연속 패배한다면 정말로 강등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고자 하는 것은 내가 떠나기 전에 우승컵 하나 들고 싶다라는 의지였는데 1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서 패배한다면 2차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패를 한다면 카라바오컵 우승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지금 토트넘과 리버풀의 전력 격차를 생각한다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로파리그나 FA컵도 사실 현실적으로 우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고 아주 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우승 전문가가 오지 않는 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의 결별이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연 뉴캐슬전 어떻게 펼쳐지고 2025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의 문이 열렸을 때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새해에도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